사실 남성과 여성은 기준 자체가 다른데 생물학적으로 지금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성의 기준을 가지고 다툰다고 하면 여성으로서는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이 전혀 아니죠.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또 이거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들이 이제 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뉴스는 이랬어요. 여자 농구팀인데요. 고등학교 여자 농구팀인데 농구 선수 중에 키가 180 이나 되고 실제로 수영까지 이렇게 달린 생물학적인 완전 남성인데 자기는 여성이라고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런 선수가,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안 쓰고 있는 그런가 거죠. 봐요. 아니면 호르몬 요법을 약간 좀 뭔가 시기가 안 맞아서 좀 이게 잘못됐다던가,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출전한 지 몇 분 만에 상대편 여자 선수들을 넘어뜨리고 부상을 입혀가지고 이 경기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기사를 봤거든요. 최근에 또 연 변호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배구잖아요. 네. 배구에서 네. 이제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 리그에서 네.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들이 주요 선수가 되고 그런 팀들이 우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도 보고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남성 호르몬과 남성 근육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네.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복싱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었고요. 맞아요. 이미 수영에서도 문제된 일이 있었고, 네네네. 그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이클에 출전한 선수가 성전환 선수로 자기는 뭐 여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나 같은 선수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고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트랜스젠더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일부 극소수고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실 여성 리그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했다고 봐요. 저는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성 리그라는 것은 애초에 남성들과는 전혀 신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 여성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공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리그를 만들었던 것이고, 여성 선수들이 출전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경쟁하도록 이렇게 여성 리그를 따로 만든 것인데, 이 여성 리그에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남성에 가까운 그런 선수들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거 출전을 하면서 여성 선수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던가, 그러니까 부상을 입힌다던가, 그게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이기도 하거든요. 경쟁 자체도 네. 불공정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당연하죠. 사실 남성과 여성은 기준 자체가 다른데 생물학적으로 지금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성의 기준을 가지고 다툰다고 하면 여성으로서는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스포츠를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미국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때 그 스포츠 선수로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선수로서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이런 어떤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자신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성전환 선수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함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악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냐. 근데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3의 성을 위한 리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 그 경기라는 것은 언제나 공정한 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이상한 약물을 쓴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검사를 통해서 잡아내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물일 수 있는 거예요. 성전환 선수들에게는 호르몬이 허용이 된다? 이건 굉장히 정말 생물학적인 여성 선수나 남성 선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 아닌가요? 저도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제3의 성들을 위한 리그를 따로 만들어라.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기준치도 들어요. 아예 호르몬 기준치나 뭐 약물에 대한 기준치도 달리해서 그렇죠. 리그를 따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타고난 여성으로서 계속 운동을 해온 운동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렇죠. 이런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네. 더 중요한 논의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도 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동성 결혼을 일반 결혼 그러니까 남녀가 결합한 결혼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이것과 사실은 다 흐름이 맞닿아 있어요. 네. 같은 성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커플로 교제하는 것이 이성 교제랑 뭐가 틀려? 아니면 이게 똑같이 여성으로 타고난 사람이 여성으로 사는 것과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사는 사람이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질문이 똑같은 것인지 같은 질문으로 자꾸 치환을 시키는데요. 그것은 이제 타고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피해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다른데도 같아요. 불구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3의 성을 위한 결혼 제도를 논의를 하든지 뭐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지 양성 제도를 전제로 한 결혼 제도를 같은 리그로 편입하자든지 성을 전환한 사람들을 여성의 리그에 같이 편입한다든지 이거는 마치 여성과 남성이 같은 리그에서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환 선수들이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여성 선수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수술하지 않고도 그 허가해주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 어릴 때 이미 유치원에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 공지 대상도 아닙니다. 네. 책을 읽어주는 분은 성 전환을 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드래그 퀸 복장을 하고 네. 와서 동화를 읽어줍니다. 네, 왜냐하면 젠더 감수성을 높여서 뭔가 차이점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스며들도록 하는 거죠. 네. 같은 것을 같게 네, 맞아요. 라가 하는 거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되어지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고 맞아요. 교육되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랑 관계없다. 우리 아이랑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법 하나 판례 하나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지가 해외에서 지금 사례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님들 절대 거기 다 믿고 맡기고 방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배울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학교에나 유치원에나 항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부에도 항의를 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쭉 연결되는 그 통로가 사회의 주류 내지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사건도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네덜란드의 어떤 남성이 자기 정자를 이렇게
기증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미국에서도 엄청 많은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뉴스. 미국에서 한 의사가 예. 의사가 자신의 정자로 시술을 해서 결국 그게 근친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근친이 될 뻔한 네.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불임 클리닉에 여성 환자들이 온 거죠.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불임 치료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이 의사가 그들의 동의나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정자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공 수정을 통해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고,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이제 한 여성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미 이 의사는 80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와서 이복 형제가 2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의 영권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들의 받을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런 판례도 있었잖아요. 대화에 대해서도 태아로 인정해가지고 네, 이거 네. 관리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의 본질을 따라 들어가면 가지게 되는 의문들을 무시하고 지금 현상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흐름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이제 헌법도 그런 이제 보편적인 자연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인위적으로 깨려고 하는지,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세상을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좋고 세련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 질서로 유지되어 온 이유와 특별히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작용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현명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디까지 포용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구체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제 법과 판례가 막 바뀌기 시작하고 있고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곳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